네, 안녕하세요. 용화동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작년까지 직장 다니다가요. 올해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 그리고 PMO 쪽 이런 쪽에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을 해야 할 이제 지금 할 주제는 이제 아이클라우드하고 아이웍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임 소장님께서 해주세요라고 던져주시면서 며칠 전에 어느 잡지에 나온 아이클라우드 2.0이라는 PDF 파일을 또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또 좀 봤습니다. 네. 그걸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강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를 좀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웹카드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워크 중에서는 이제 페이지하고 키노트를 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넘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쓰죠.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강연은 그 키노트를 어떻게 쓰십시오, 넘버스를 어떻게 쓰십시오, 페이지를 어떻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강연은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다른 강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시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둘 간의 연관 관계입니다. 사실 아이클라우드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긴 팠는데요. 오늘 이후에 좀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 소장님께서 주신 그 PDF 파일을 제가 번역을 해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고 하고요. 애플 제품들은 대부분 앞에 I가 붙죠. I. 그러면 뒤에 있는 클라우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SaaS, 네. 질병 SaaS 말고 SaaS, PaaS, PaaS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뒤에 AAS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는 형상인데요.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저 구름 뒤에 있는 것들은 몰라도 된다. 그리고 구름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클라우드라고 땅 치면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동영상 몇 개를 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맨 끝에 특정 회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잊어주시고 일단 동영상을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클라우드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상을 하시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간소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비즈니스 인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비즈니스 인용 프로그램은 항상 너무 비쌉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내게 비즈니스 인용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 전력, 냉방, 에어포, 네트워크, 서버 및 스토리지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스택도 복잡하며 이를 설치, 구성 및 실행할 전문가 팀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발, 테스팅, 스테이징, 프로덕션 및 장애 조치 환경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팀에게 물려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안는 일입니다. 드디어 새 버전이 출시되어 업그레이드할 경우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IT 하시는 분들 다 겪죠? 이런 번거로움을 수백 개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늘려 생각해보면 왜 최고의 IT 부서를 가진 대기업들이 그들이 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얻을 수 없는지 간단히 알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소기업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대신 공유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합니다. 유틸리티처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Gmail과 같습니다. Gmail을 사용하면 서버와 저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술팀에서 유지관리하고 실행할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그저 로그인하여 사용자 정의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소비자 운영 프로그램뿐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정의 구축 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프로그램이 수일 내에 가동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운영한 인력, 제품 및 설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운영 프로그램보다 확장성 있고 안전하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 정의라고 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복수 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각 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타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단일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사용을 정의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용자들이 보안과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대 사무실 빌딩과 비슷합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프로그램이 아주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는 수만 명의 사용자를 확장하거나 단 몇 명의 사용자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안 및 성능 개선 사항과 새로운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만큼 월별로 등록함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운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귀중한 IT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CFO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은 운영 프로그램 배포와 같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com/cloud-computin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잊어주십시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의 영업 전략이 좀 숨어있는 동영상인데, 일단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나마 그 해설하는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쫙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나마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념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아이클라우드인데요. 저는 그 애플 같은 경우, 애플하고 MS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가 아니라 두 회사의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MS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쪽이 많고, 애플 같은 경우는 I자가 들어가는, 그죠? I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책 같은 건 안 읽어봤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나거든요. 그래서 애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디바이스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MS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쪽이 많다. 그리고 애플 쪽은 퍼스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클라우드에는 음악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사진, 캘린더, 메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얼만큼? 일단 무료로 5기가. 그것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꺼내놓고 계시는 이 맥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ITV까지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중앙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지금 아이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단말기가 전부 다 싱크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따가 잠깐 맨 끝에 시연을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저기를 막 썼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하신 거, 두 번째 강연하신 거 노트를 좀 했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아이클라우드 싱크를 시켜서 제 아이폰 쪽에 들어온 거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요. 그렇게 지금 디바이스들이 나중에 이제 개념은 나오지만 N스크린이라고 얘기합니다. N스크린. 그래서 N개의 디바이스들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아이클라우드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전략이 이 N스크린 전략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이 한번 맞들이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략이 숨어있는 거죠. 아이클라우드. 상당히 무서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5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저도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네, 왜 없냐?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클라우드입니다. 지금 유사한 서비스들, 클라우딩 서비스들,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죠. 이게 다음 쪽에 이제 그 파일,
동기화 시켜주는 거죠. 한 50기가 정도 제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엔드라이브고요. 이거는 KT의 유클라우드, 그리고 아마도 많이 쓰시겠지만 이제 드롭박스. 이것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띄워놔야 돼요. 지금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메모리 많이 잡아먹죠. 네, 그걸 항상 띄워놔야 바로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띄워놓기는 하는데요. 유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유클라우드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서 뭐 올려주고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엔드라이브나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다음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랑 똑같이 싱크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싱크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관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아이클라우드랑 차이점은 뭐냐? 바로 기기에 자동적으로 내장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서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스 안에 전부 다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을 하게끔 옵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산사라고 표현하는, 자꾸 끊깁니다. 산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마운틴 라이언이고요. 그 안에 이제 아이클라우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김태용 사장님이 이제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제가 이제 산사자 전에 그냥 라이언하고 이제 산사자 버전하고 이제 클라우드 차이점을 좀 더 비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미 그냥 산사자를 깔아버려가지고 요 산사자 버전에서의 아이클라우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깔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인스톨을 할 때 처음에 물어봅니다. 애플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 하면은 그때부터 아이클라우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시스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시스템 환경 설정 부분에 보면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캘린더하고 메모, 사파리, 그리고 사진 부분, 그리고 도큐먼트에 관한 것들만 체크를 해놨습니다. 메일하고 연락처는 제가 빼놨고요. 저는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를 쓰지를 않고 구글만 쓰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사실은 구글 쪽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안 해놨고요. 아무튼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그냥 동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기 쉬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에 이제 다큐먼트들을 다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가능하냐면 아이웍스 쪽에 세 가지 제품만 가능합니다. PDF나 이런 것들은 올릴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유롭고요. 만약에 그 아이패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폰 쪽에 키노트하고 페이지, 넘버스 프로그램들을 인스톨을 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수정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수정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드롭박스나 뭐 이런 것도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쪽 관련돼서는 지금 VIP라고 옵션을 둘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IP라고 연락처에 옵션을 두게 되면 메일 클라이언트 쪽에 메일이 들어왔을 때 저 VIP 표시된 사람들만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 거래처에 김태형 소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기만 하면 저 메일이 VIP를 제가 등록을 해놨다고 하면 그 메일이 아이클라우드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별도로 메일 클라이언트를 기동을 시킨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아이클라우드 쪽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번 써봤고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그 싱크하는 그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쓸만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 메모죠. 메모 같은 경우에도 PDF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출력이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지금 개인형 컨텐츠 허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좀 전에 아까 사무직께서도 애플 TV인가요? 그거를 이제 수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클라우드 쪽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향후에 더 발전이 될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형 콘텐츠 허브에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계속 진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쪽에서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애플에서 API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서드 파티 부분 쪽에서 앱들을 개발을 하고 그 앱들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사실은 같이 아이클라우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걸로 내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폰 때문에 애플의 사실 저도 이제 애플 유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때문에 맥 컴퓨터를 사고 맥을 즐기고 뭐 아이무비 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포토 가지고 아이포토 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아니 이것만 가지고 뭘 하지? 라고 해서 페이지라든지 키노트라든지 넘버스 같은 걸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윈도우 가면 조금 이상하고 구글 쪽에 안드로이드 쪽 가서 하면 아 이건 뭐야 버려.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처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갤럭시 노트를 하나 핸드폰으로 바꿨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르면 되게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존 카우치라고 해서 존 카우치라는 분이 이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 쪽에 이제 나온 하나의 키 센턴스 중에 하나인데요. 소프트웨어 셀스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네.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값싸잖아요. 저도 우리 윤 소장님 때문에 소프트웨어 많이 질렀는데 맥매니아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름신이 가끔씩 강림을 합니다. 저도 많이 깔고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돈 아까워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조금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월급 받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상호를 봤을 때 상당히 값싼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자 경험 UX, 요즘에 UX라고 하죠. 그 UX들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 쓰시던 분이 이런 맥을 쓰시게 되고 맥 쓰다가 아이클라우드 쓰시게 되고 ITV, 애플 TV죠. 애플 TV 사시고 박스에 놓고 집에서 애플 TV 감상을 하시는 거죠. 조만간 여기 밑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구글 TV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구글 TV도 구글도 지금 애플이랑 거의 유사하게 가긴 하는데요. 애플과 구글의 차이점은 좀 뒤 장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전략인데 좀 차이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망 중립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망이 아니잖아요. 모바일 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통신사들이랑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서비스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겠습니다. 애플 쪽. 그런 UX들,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를 가지고 점점 연결을 해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룰을 지금 바꾸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먼저 바꾸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만 되지 않습니까? 전화만 되던 것을 MP3를 하나 만들어 놓고 MP3에다가 전화를 넣자. 그죠? 그게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MP3를 넣는 거하고요. MP3에다가 핸드폰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앞뒤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개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폰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통신 시장의 단말기, 그것도 핸드폰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가고 있지 않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면 OS의 핸드폰이면 안드로이드하고 지금 iOS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노키아 거냐, 삼성 거냐, 이렇게 갔죠. 그런 것들을 지금 OS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은 지금 이미 다 구축이 됐어요. 심지어는 참고서는 뭘로 개발을 합니까? 참고서. 아이북 오스라는 게 있죠. 그건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고, 그죠? 별도로 만들고 또 다른 쪽 같은 경우 따로 만들고, SK 따로 만들고, LG 따로 만들고. 근데 여기는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걔가 전부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이북 오스로 만든 것들이 나중에는 이 아이클라우드 들어와서 참고서를 ITV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이튠즈 매치 같은 경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좀 보면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반 사업자들하고 아니면 저작권자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불법 다운로드된 mp3들이 올라오면 패턴 매칭을 해가지고 원곡을 들려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사용자 정보들이 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메일,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쭈루룩 나오는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핸드폰 찾기, 내 맥북 찾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아이폰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내가 대한민국 지도에서 어디 갔었는지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중에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실 아이복스를 해야 되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아이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제가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돼요. 네, 그냥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글의 전략은 싱클라이언트입니다. 싱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웹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 그러니까 OS만 기록이 되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안 깔아도 웹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구글답에서 문서 만들고, 그죠? 구글 노트도 있고 설문지도 그쪽에서 만들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다 있어요. 그죠? 네. C는 아닙니다. C는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 앱에, 그죠? 앱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웹 쪽에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엔스크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타블렛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특히나 PC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들어가 있는 크롬 OS 들어가 있는 PC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퍼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죠. 그냥 돼요. It just work라는 얘기가 그냥 돼요. 이거예요. 왜? 그만큼 편하게 사용자들을 생각을 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드디스크 박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스크린 전략들을 실행을 시켜줄 하나의 컨텐츠 허브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거지 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단순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라이브 다음 쪽 그 다음에 드롭박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하드디스크 박스가 되는 저장만 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드롭박스 쓰고요. 그 다음 뷰클라우드 쓰고 아까 소개드렸던 엔드라이브하고 다음 쪽에 다 씁니다. 각각 용도는 틀리긴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찾아보니까 제가 이상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클라우드 쪽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개인정보의 보관 문제가 상당히 좀 커질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소송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위치나 이런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것들로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관계 설정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API 부분들 관련된 것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API 뭐 예를 들면 아이클라우드 쪽에 어떤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주고 그 API들을 우리가 써서 앱을 하나 만들고 컨텐츠를 올려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죠? 그러한 생태계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한 데이터, 아이폰에 있는 게 한 백업되어 있는 게 한 1.5기가 정도가 그 아이클라우드 쪽에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예. 그거를 이제 마이닝을 애플 쪽에서 해버리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얘네들이랑 얽히면서 이제 문제가 커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워크 패밀리를 소개하는 것은 이 페이지가 한 장입니다. 예. 다 써보셨죠, 이거? 아마도 거의 한 100% 가까이 그 키노트는 다 쓰실 것 같고요. 그죠? 넘버스가 제일 적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그래도 좀 많이 쓰실 것 같고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행사 같은 거 진행을 합니다.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협회 쪽에 제가 그 소속이 돼 있어서 총무나 뭐 이런 것들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레터를 보낼 때 페이지 같은 걸 좀 상당히 좀 많이 씁니다. 템플릿들을 좀 수집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이 아닌 실제 이제 제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맥에서의 세팅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면 이 아이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시고요. 내가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을 하고 싶은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물어보고 엔터 땅 때리면 그냥 바로 이제 아이클라우드 쓰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세팅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클라우드 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되어 있는 거를 온 해주시면 다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제 맥하고 이제 아이폰이 이제 돼버리면 그대로 내려받으시는 거죠. 네. 그냥 그게 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아이패드 세팅이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비슷하죠. 요게 이제 아이클라우드 쪽에 일단 아이클라우드를 딱 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일, 연락처, 캘린더, 아이폰 찾기, 아이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파리는 어디 갔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예, 요거 각각의 화면들은 제가 클릭을 일단 한번 해드릴게요. 캡처를 했나? 예. 일단은 그 연동 세팅을 다 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키노트라든지 뭐 페이지라든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처음에 뜨는 화면이 템플릿 화면이 뜹니다. 템플릿 화면이 뜨는데 그거 말고 이런 화면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요거는 뭐냐면 얘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불러올래? 아니면 이 디렉토리에서 불러올래? 아니면 새로운 문서 만들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아이클라우드 쪽에서 만들다가 이 상당히 좀 주의하실 점은 가끔씩 컨트롤 S를 해주셔야 돼요. 네, 날려먹었습니다. 이 원래 제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자동 저장 해주잖아요. 이게 좀
하다가 보니까 날라가가지고 다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S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그리고 보시면 많이 보시던 거죠. 그래서 문서들을 그룹화 시켜가지고 폴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넘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없고요, 파일이.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장을 할 때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다 할래, 별도의 디렉토리 디스크에다 할래, 아니면 아이클라우드에 할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클라우드 쪽에 올려지게 되면 로컬에 파일이 없습니다. 로컬.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오자마자 인터넷 와이파이를 찾았더니 없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링크 무선 해가지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냥 그럴저럴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면서 쓸만한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클라우드 쪽에 이제 공유 기능이 있어요. 공유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공유해가지고 메시지라든지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내보지는 않았어요. 어쩌녁에 할 때 김태형 소장님한테 이 파일 한번 보낼까 하다가 파일이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드랍도 있어요. 에어드랍이 뭔지는 아시죠? 그 맥이 옆에 같이 있으면 서로 인식을 해서 드랍을 시켜주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 아이클라우드는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이 야 너 어디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줄 테니까 다운받아 가라고 못하죠. 다른 것들은 이제 공유 기능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메일로 초청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폴더 하나만 딱 공유가 되는데 요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하고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PC에 있는 거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쓴 강연들 하실 때 제가 메모에다 쓴 거예요. 쓴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얘하고 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한번 딱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클라우드에서 모든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거 볼래? 아니면 로컬만 볼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메모가 있고 로컬에만 가지고 있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보면 아까 수성님까지 적었네요. 수성님까지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쪽에 가서 괜찮구나. 아이클라우드 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메일 쪽하고 아이워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쪽을 클릭을 하시면 와이파이가 아니라서 조금 느립니다. 모양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새는 제가 메일을 이쪽 걸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아까 VIP로 등록을 해놓으면 메일이 들어오는 것처럼 메일 자체를 아예 할 수도 있고 VIP를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룹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다 본 모양으로 가고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제가 싱크를 좀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연락처까지 쭉 오죠. 그리고 캘린더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하고 공유를 캘린더를 하기 때문에 저 캘린더를 제가 안 써요. 대신에 저 밑에 있는 저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씁니다. 아이클라우드 쪽만 싱크를 안 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캘린더를 보실 수가 있고 이 화면은 공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쪽에서 함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아이폰 찾기. 그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제 대한민국 그 지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위치 찾기, 메시지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고 이게 내가 이제 어디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잠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워크 쪽 폴더가 되겠습니다. 아이워크.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보시면 키노트, 그리고 페이지, 넘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키노트 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파일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쪽에는 제가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 도큐멘트에 대한 삭제라든지 복제, 도큐멘트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나 이렇게 해보면 다운로드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넘버스는 제가 아직 파일은 안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페이지를 기동을 시켰는데요.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거, 맥에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도큐멘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된 겁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장을 여기 이상하네요. 새로운 파일을 한번 하죠. 클릭을 하시고 얘를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면 아이클라우드 쪽에 아까 제가 디렉토리처럼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그런 폴더가 하나 나오고요. 그냥 아이클라우드의 페이지에 루트 디렉토리에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키노트하고 페이지하고 넘버스하고 움직이는 작동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아이폰 쪽에 메모가 싱크되는 거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가 여기 있죠. 메모가 있고 이제 여기 좀 전에 보시면 맨 위에 9월 8일 맥앤 라이프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수송링까지 해가 싱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이게 생산성이랑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줄 거냐, 예를 들면 문서를 내가 빨리 작성하는 걸로 내 퍼포먼스를 가져갈 거냐, 생산성으로, 아니면 내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동하면서 USB나 이런 거에 담지를 않고 키노트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아이클라우드 쪽에서 공유를 하면서 수정할 거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넣어놓는 것, 이런 것까지 좀 내가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이런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비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뭐 다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마인드맵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요 세 가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하는데 그 생산성 올리는 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하시면 올라가요라고 그 말을 못 드리죠. 아이클라우드랑 연결을 해서는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노트 내는 문서도 그냥 예전같이 PDF가 아니라 실제 파일들을 올려서 내가 아이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걔를 가지고 보다가 위치라든지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죠. 단 PC처럼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우리 키노트를 이런 세 가지 제품이 기능은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하긴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그런 수정들이 가능하고 긴급할 때는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오늘 가장 많이 썼던 거죠. 그냥 돼요. 그러니까 저 단어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품을 개발을 하시거나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뭘 하실 때 사용자분한테 그냥 돼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도 뭐 강의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그냥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구글 쪽이랑 전략도 비교를 해보고 정리를 좀 계속하면서 주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재밌는 싸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따라오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다산 같은 거 할 겁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중에 또 따로 강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